제가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의 류승주입니다. 네, 제가 PPT를 자료집에 싣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서 자료집에는 줄글로 쓴 걸 꼭 싣는 그런 것이 있어서 PPT는 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 여기 인문사회 통합성과 학산센터 활동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되었고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발표에서는 저희 연구소의 사업과 연구소 소개를 잠시 드리고, 그리고 연구소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주로 자료 위주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이고요.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 협력 관련 독일 자료의 번역 해제 DB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23년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1단계 2차년도를 마치고 3월달부터 3차년도로 이제 막 진입하는 한 모내기 단계 정도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제 오후부터 들었는데요. 두 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성과 업적들을 가지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물론 저희 연구소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은 아직은 출발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1973년에 설립됐습니다. 설립 당시의 명칭은 독일 연구소고 2003년에 독일어권 문화연구소라는 현재의 명칭으로 독일어권 문화연구소로 변경을 하면서 저희 연구 대상을 독일 1국에서 좀 더 넓혀서 독일어권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독일어권 지역의 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서 한국과 독일어권 국가 간의 상호 이해 및 문화 교류에 공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독일어 그리고 독일 문학을 연구함을 기초로 해서 독일어권 사회와 문화에 관한 연구, 나아가 한독 관계사 연구와 한독 간 연구 교류 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다변화된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독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최근 년간에는 한국 관련 독일어 자료의 전문 연구 및 교육 중심의 연구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일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그리고 독일어 자료의 발굴, 그리고 기초자료 연구, 그리고 자료 관련한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는 특성화, 그리고 전문화의 영역에서는 한독관계의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 주제를 개발하며 각종 독일어권 주제를 개발하고, 그리고 전문 서적을 번역 출판하는 전문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추진하는 독일어 문서 전문 연구 사업은 한국 관련한 독일 자료의 접근성을 강화해서 한국학 및 근현대사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 한편으로 한국사, 독일사, 독일어 문학, 그리고 번역학, 전산학 등 학제 간 공동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는 학제 간 연구의 측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연구 확산 쪽에 노란 표시를 놓았는데요. 저희 연구소의 최근 성과로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 연구소에서는 개항기 한국 관련 독일 외교 문서를 번역 출판하였습니다. 독일학 총서로서 총 15권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 번역과 편찬 작업을 통해서 독일 고문서 해독 전문가, 그리고 전문 번역가 그룹을 양성을 했고, 그리고 한문 후속 세대를 양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독일학 총서 시리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 성과 포털에서 목록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 목표는
앞에서도 조금 중복이 되는데요. 학제 간 연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한독 관계의 미래를 전망하며 좀 더 나아가서 유럽과 동아시아 간 교류 협력을 이렇게 전망을 넓혀 나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동문학과의 기반을 둔 연구소로 독일 여권 문화연구소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그 역사학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그 미래의 한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 연구소 구성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인력은 저희 연구소가 학제간 연구 교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사업이 한독 관계 자료의 번역, 그리고 이를 통한 연구 성과의 확산, 그리고 DB 구축과 DB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연구소 인력도 구성을 했습니다. 연구 책임자이신 김용현 소장님이 일단 독일어와 독일 문화 전문가이시고, 강정원 선생님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신데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이시면서도 한국에서 독일이 어떠한 사업을 해왔는가, 즉 한국의 측면에서의 한독 관계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공동연구원으로 계신 이유재 선생님은 독일 튜빙겐 대학의 한국학과에 계시면서 독일 입장에서의 한독 관계를 또 설명하실 수 있는 전문가이시고, 또 오른쪽에 한경수 선생님은 전산학 전문가로 인문학 자료 DB 구축 사업에서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임 연구 인력은 독일어 독일 문화 전공자 선생님 한 분, 그리고 독일사 전문가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제가 한국 현대사 전공자로 전임 연구 인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담 행정직원 1명, 그리고 연구보조원으로는 학석 박사급으로 각각 3명씩 9명으로 구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문학연구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주제는 한국전쟁 이후 한독 교류와 협력 관련 독일 자료의 번역과 DB 구축입니다. 대상 기간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체 한독 교류와 협력 관련 사업이 뭐가 있었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 리스트 일부인데요. 그러니까 자료와 프로젝트명 일부인데요. 이러한 자료 목록들을 보시면 대체로 대략 어떤 관계들이 있었나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라던가 기독교 사회단체, 과학기술교육기관, 농업 노동자, 산업선교회, 자본원조, 그리고 농촌교육과 각종 병원들, 나환자, 빈민지원, 이런 그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보면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구 제목이지만 사실 아직까지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는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모습보다는 좀 냉전기 서독의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젝트, 그 중에 한국 관련 자료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전국 각지에 걸쳐서, 그러니까 서울 중앙만 지원하고 어떤 중앙산업만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어떤 그 사회복지라던가 산업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독일이 상당한 역할을 구석구석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주제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은 식민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 또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산업재반시설이 파괴되는 극빈국의 처지에 1950년대 한국은 놓여 있었습니다. 독일은 한국의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지원을 통해서 한국의 각 지역의 의료보건체계가 갖추어지고 비료라든가 농업, 통신, 전기, 기계화 등 제반 산업의 기반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지역 개발의 토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한국의 산업화, 도시화, 농업협동조합 등 여러 방면에서 한독 관계가 진전되는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호관계들의 자료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한 한국에 대한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그 외국의 경제 원조 규모의 면에서 볼 때 독일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3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독일의 한국 원조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한독 교류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에 비해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주된 관심이 주로 미국과 일본 등 그런 그 주변국 관계에 한정되어 있었고, 또 거기서 벗어나더라도 냉전기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독일의 지원이 냉전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의 틀을 현 시대여서 더욱 다변화할 필요가 더욱 요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가 가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독일어권 국가들은 EU의 주요 회원국이며 국제사회에 그리고 문화, 산업, 금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들임에도 어떤 그러한 나라들, 독일어권 나라들과 한국과의 관계는 도외시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독일과 한국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는 동독과 북한과의 관계, 내지는 기타 독일어권 국가들과 아시아권과의 관계로도 넓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 과제 수행 계획은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지역별로 그리고 사업별로 다양한 주제들을 개발하면서 지역 연구를 심화할 것을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최초의 번역 기반 독일 자료 최초의 번역 기반 DB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연구를 다각화하고 연구 대상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 연구소 사업의 흐름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아래부터 시작하면 독일 문서의 수집과 분류, 그리고 이 독일 문서들을 옛날 고문서들이기 때문에 탈초하고, 그래서 정보화해서 그것을 번역을 또 해제하는 작업, 그리고 해제와 감교를 거쳐서 메타데이터를 형성해서 궁극적으로는 1950년대부터 70년대 한독 관련 독일 문서 DB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독일학 총서로서 번역 자료집을 간행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대중에게 서비스하는 DB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단계별, 연차별 연구과제 수행 계획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대략 이렇습니다. 1단계는 주로 민간 부문 교류와 협력이고, 2단계에서는 한독 공공부문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분량이 매년 한 5,000매 안팎으로 탈초와 번역, 감교, 해제, DB 작업까지 수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물량적으로도 상당히 큰 물량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자료집 편찬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연구과제 수행의 단계별 공정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단계가 물론 일단 처음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문서 가공과 데이터베이스의 두 갈래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DB 사업팀에서는 어느 정도 공유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왼쪽이 원자료 수집 단계에서 원자료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고, 오른쪽이 정보나 단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미지를 오른쪽에 워드 파일로 생성하는 단계를 거치고, 이것을 전문 번역가 선생님들이 번역을 하시면, 그리고 한국 현대사 전공자들이 이 작업에 대해서 사실상의 오류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상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코멘트를 하면 이걸 다시 원문서에 반영하는
번역과 감교가 같이 돌아가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감교자는 감교를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해제를 거치게 되는데요. 해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문서의 내용과 키워드 그리고 각 분야의 분류들을 입력하는 단계가 해제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적시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가장 세밀하게 뽑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통해서 향후 검색 서비스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볼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주제 분류의 키워드는 계속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DB 구축도 원문에서 DB를 일단 추출하는 작업이 목록화를 DB로 전환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 목록화된 DB를 나중에 이렇게 사료를 훑어보면서 해제 등을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또 원문서와 재검토하고 번역 과정에서 드러난 번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오류 수정들을 다시 DB에 반영하고 교차 반영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원본의 번역본의 수정 그리고 DB의 수정을 같이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완결성 높게 진행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협력해 나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 서비스도 계획 중인데요. 아직 저희들은 연구재단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DB 구축을 그러니까 DB 구축에 대한 지침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져가서 연구재단 측에서 알아서 DB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저희는 2023년도에 사업 초창기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 DB 서비스 계획은 저희 사업 계획 단계에서 만든 그림이에요. 왼쪽은 기본 항목, 검색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기본 항목이고 오른쪽은 상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항목에는 원소장처, 언어, 그리고 재무서, 제목, 날짜 이 정도가 나오고 요 상세 항목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쭉 이렇게 훑으면서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을 DB 서비스 계획을 삼아놓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연구재단의 DB 구축과 서비스 지침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아무튼 사실 굉장히 세세하게 모든 항목들을 다 입력을 하려고 일단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버릴 것 없이 들어가는 DB를 구축을 하면서 이것을 최대한 오류 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DB를 다듬는 정도로 지금은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허락을 한다면 자료 좀 때는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한독관계의 출발은 현대 한독관계의 출발은 부산 독일 적십자병원의 설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 독일 적십자병원은 한국전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1954년 초에 개원하고 1959년에 폐원을 하면서 그 시설들이 한국에 모두 이양입니다. 근데 이 부산 독일 적십자병원은 다만 한독 관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독일과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미국과 독일과의 관계 이런 각 이해 관계국들의 관계가 다층적으로 드러나는 재미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독일 연구성 문서 보관소 B80과 B62에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큰 문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수가 이 독일 적십자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독일과 미국 간의 외교 문서들입니다. 즉, 당시 독일은 2차 대전의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군사력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한국전쟁의 유엔의 일원으로 참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냉전구도가 막 이렇게 국제질서가 재표현되는 과정에서 독일도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 병원을 파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의 독일과 미국과의 이해관계들을 나타내는 자료들, 그리고 또 독일이 어떠한 입장에서 한국을 상대했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다루었고, 이 병원에서 나타났던 뭐 인권 침해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인 환자들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아니면 미군이 독일인을 상해했을 때 어떠한 처리가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미국이 병원의 한국인 직원을 상해했을 때는 또 어떠한 처리가 이루어지는가가 달라요.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이라고 하는 독일의 준정치 단체 재단입니다. 이 재단에서는 주로 노동관계에 집중을 해서 한국 사무소를 펼쳐서 한국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양성 교육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 정부가 허락을 해서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데 1972년 3월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시점 많이 아시다시피 박정희적으로 1971년에 긴급 유신 이전에 긴급조치법을 발동을 하면서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들이 가르치는 어떤 노동조합의 운영 조건들이 한국인들이 배워도 이들이 이걸 주장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하게 되면서 이 재단 한국사무소가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독일 외무성의 어떤 관료는 이 보고서가 한국의 상황을 지나치게 나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단 또 다른 자료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독일 연방경제협력부가 작성한 한국개발원주에 관한 10여 년간의 통계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조금 주목되는 것은 한국에 대한 개발 약정 지원액이 쭉 지속이 되다가 1967년에 동백인 사건을 계기로 약정이 중단이 됩니다. 그 부분 약정이 중단이 되는데, 이게 70년 이후에 다시 좀 증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지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지속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저희가 아직 그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그 다양한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 과제들을 이 연구를 통해서 많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학술 연구 토대를 형성하고 지역과 관계, 포괄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저희 목표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